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예. 저 있잖아요. 어제 그저께 5일 날에 그 춘천 그 사람들이 이제 이사 나가고요. 예. 예, 제가 어제 직접 거기 가서 이래 정리 다 하고 왔거든요. 아, 드디어 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제가 그거 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도요, 미안한 줄 알고, 어, 방은 난 닦았지만, 음. 쓰레기 하나 없이 싹 다 빼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아니네. 예, 관리비하고 도시가스까지 싹 다 정산하고 나가셨어요. 이사비는? 이사비 저한테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그 막판에는 10월 31일까지 이사 나가기로 했는데, 예. 그날이 음력으로 10월 4일 날이래 가지고 뭐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은 날짜, 손 없는 날짜 또 한번 찾아보세요 해가지고 그저께 10월 5일 날이 음력으로 뭐 10월 9일 좋은 날, 뭐 손 없는 날이래나. 음. 그래서 그날 이사하셨어요. 저한테 뭐 고맙다고 또 인사하시고 그러더라고. 돈은 돈대로 다 내고 가면서 무슨, 야, 진짜 아, 착하네. 예. 전혀 이야기 안 하시고, 저도 마음이 막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줄까 말까 하다가 일단 참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 와가지고 뭐 예. 관리실에서 자기네들 들어올 때 관리비 무슨 선수금이라고 27만 4천 원을 예. 관리실에서 저한테 받으라고 그랬다네요. 그거는 제가 두 말 없이 30만 원 바로 입금했습니다. 제가 30만 원 입금할 때도요, 요럴 예. 때 돈을 조금 더 줄까 말까 하다가 괜히 또 그 일 만들지 말고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30만 원만 드렸습니다. 여기 할 도를 다 했는데, 굳이 거기서 뭔가 뭐 해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하여튼 그래서 잘했어요. 춘천에 있는 물건을 예, 최근에 받으셨죠? 예, 7월 8일 날에 받았습니다. 예, 숫자를 잘 기억하시네.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예. 수학을 제일 잘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명도 중이죠. 예, 명도 중입니다. 이쪽에 원래 살고 있는 분이 구입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좀 기다려주고 그렇게 했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대표님하고 요하란 강사님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죠?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말을 믿고 지금까지 아니 왔지요. 근데 왜 자아 비판을 하고 그래요? 네, 또? 진짜 못 살아. 지금까지 왔지요. 그러면 결과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집은 도저히 못 산다 하고, 그죠? 네. 이제 또 월세로 또 한번 또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또 월세로 또 산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전히 또 틀어졌죠. 이제는 월세도 못 살고 나간다네요. 그래서 이제 한 주 시간을 더 줬습니다. 그 법적인 절차는 다 밟고 계셨는 거예요? 예. 그냥 바로, 내가 신청하면은 바로 예, 강제 집행되는 바로 상황이에요? 예. 이 사람들하고 예. 이런 얘기는 가고 있어도 예. 그게 안 될 거라는 여지를 두고 예. 법적인 절차는 밟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여기 우리가 배우는 대로 이제 소유권 이전할 때 인도명령 신청 동시에 바로 다 하고 그 사람들 뭐 지금 계고도 다 한 상태라 강제 집행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 가능하죠. 그렇죠. 다 그러면은 예. 이게 잔금 치렀는 게 7월 29일, 8월, 9월, 예. 지금 이제 10월 이제 중순 넘어가잖아요. 예. 거진 3개월 동안 예. 내 이자가 계속 발생했는데 손해가 보통이 아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에 제가 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역시 예. 절대 우리는 손해는 안 본다. 시간적으로 예. 좀 많이 줬는 거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강제 집행 안 하고 내보내기 위해서 예. 그동안 계속 봐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을 내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처음부터 안 믿었으니까. 저는 좀 믿었는데.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명도의 기본은 예. 믿지 않는 데서부터 명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었다 그러면은 애초에 경매나 공매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중간에 이 사람들이 치아를 시키는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경매나 네. 공매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되죠. 맞아요. 대신에 네. 시간적으로는 우리가 봐주면 돼. 3개월 뒤에 내가 낙찰 받았다고 생각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금전적으로는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봐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봐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내한테 확신이 들 수 있게끔 보여줄 네.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손해볼 걸 네. 거기에서 이제 충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했죠, 그래가.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계약금 500만 원 받고 대표님하고 통화했잖아요. 예. 이거 계약금을 받았는데 잔금 이거 납부하는 날짜는 언제까지 정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 내에 이거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아니다 어제 금요일이지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 통화하고 제가 이제 완전히 진짜 화가 나가지고 내일 오전 아니 어제 오전 12시까지 이거 입금이 안 되면 오후 2시에 춘천 법원으로 바로 전화해가지고 강제 집행 날짜 확인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딱 그렇게 문자 보냈어요. 와, 이게 문자 자체가 네. 살벌하네. 네, 덜덜덜거리는데. 어제 오전 한 11시쯤 그쪽에 전화 왔더라고. 도저히 이제 월세를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고 이제 이제 통화 다시 또 한 번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 혜선 씨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시간 이제 한 주 더 주기로 했죠. 그쪽에서는 저한테 막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번 주에 서울에서 제가 이제 네. 코치를 해줬죠. 예, 예. 네, 강하게 한번 얘기하라고. 예, 예, 예. 바로 그쪽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날 거라고. 와, 누가 아니래. 꼭 이런 말까지 나오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런 이야기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그 말을 예. 할 때는 해야 돼요. 우리가 집행을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그 말을 던져야지 예.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안 던지면은 행동이 없어요. 우리도 솔직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우리한테 원망하고 억울해하면은 예. 우리도 참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런데 3개월 동안 예. 시간을 계속 봐줬잖아요. 계속 봐주고. 계속 예. 봐주고 우리가 그 약속 깨지는 데서 또 다시 이제 약속을 잡아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할 말이 지금 없는 거야. 예. 이 아파트 제가 임장 갔다 왔잖아요. 예. 그 한 10층 정도 되니까 주방 쪽에 뒤쪽에 이제 예. 소양강 흐르는 거 뷰가 그쪽으로 보이겠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저거는 무슨 강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사가 완전히 그 놀라운 표정으로 저보고 소양강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에 알았어. 아, 내가 이거 한국에 대해서 모르구나. 네, 그 사람이. 근데 솔직히 여기 춘천역에는요, 요즘에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제가 임장 가봐도 소용도 없어요. 나중에 그쪽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알았는데, 예. 제가 받은 그 209동이 입구동이고, 그 집에서는 그 초등학생들 그 등하교? 예. 그걸 보인대요. 그래서 그나마 그 동은 괜찮다네. 그런 거는 전화로도 뽑을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전화 제대로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전화도 아직도 제대로 못해요, 저는. 그게 어떤 부동산이냐? 자기도 그날 입찰 갔어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이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즘에 그게 집값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나마 사모님 받았는 그 물건이 정수도 괜찮고, 그래서 좋다고. 이쁘고, 네. 청수도 괜찮고, 네. 그리고 애들 네. 등하교 하는 다 거. 보인대요. 그게 동선이 눈에서 보이고. 그렇다더라고요. 앞에 동이 안 가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맞지만 그나마 이 아파트 중에서는 선호하는 동이라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전화로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지도만 봐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아, 그래요. 지도만 봐도 여기는 지금은 알겠는데 예. 당신은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 그 사람 사장하고 통화하고 제가 여기 이래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시세 조사하는데 질문이 있잖아요. 네. 이 아파트를 조사하는 네. 1차 질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조사하는 2차 조사가 있거든요. 네. 1차 조사에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서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을 수 있는 동은 어딘지를 찾아내야죠.
이게 이 아파트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어디를 많이 찾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라도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1차 조사 때는 꼭 현장을 가가지고 조사하는 것보다는 전화로도 충분히 내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시세가. 근데 그걸 못 했는 거지. 춘천까지 가가지고. 갔어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 같이 입찰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줬어. 그런 말 다 했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그분이 알려주니까 그나마 여기가 좀 다른 동에 비해 가지고 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동이 될 수 그 사람은 있겠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받고 나서 조사가 되는 거네요. 받고 나서 이거 팔아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 그쪽에 집값 많이 떨어졌네요. 그래서 제가 이래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 사모님 받았는 거는 이제 뒤에보다는 이제 좀 훨씬 그 경쟁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대. 춘천 자체가 좀 부동산 경기가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세금을 좀 내더라도 이거는 단기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받아놨는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손실 본 건 없네요. 전혀 없죠. 이제 이분들 이제 거지 이제 나갈 때가 다 됐거든요. 사진 한번 쭉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이제 부동산에 한번 던져놓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매매하고 싶고 또 전세로 가든가. 한국에 왔을 때도 돈을 불리는 방식을 누군가한테 좀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는데요. 제가 한 50살까지는 한국에서 큰 걱정 없이 매일 어떻게 보면 즐겁게 잘 지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엇을 하든 우리 남편은 항상 지지해 주시고 우리 아주버님은 항상 옆에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20몇 년 동안 한국에 와서 제가 큰 고생은 안 해봤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50이 딱 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노후 준비가 부족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많아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재테크 관련 책도 좀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펀드 같은 것도 제가 조금 했었어요. 그 남편 몰래 펀드 좀 했는데 그 원금이 계속 조금씩 까이더라고요. 좀 손실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 이거 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이거는 내한테 안 맞구나 해가지고 손해 좀 보고 해약했어요. 해약하고 옛날부터도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동산 관련 책 이래 좀 보니까 사놓으면 크게 이렇게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은 제가 부동산으로 이제 또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봐야 되나 해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그 경매 관련 책도 제가 조금 봤는데 몇 페이지 안 보고 제가 그냥 그 책을 버렸는 것 같아요. 경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딱 생각하는 그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그 집에서 내보내야 되고 또 우리가 명도 같은 거 가서 했을 때 조폭 같은 사람들 만나면 이거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안 하기로 하고 그냥 일반적인 부동산으로 해야 되나. 그러는데 진짜 제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하고 싶으면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 또 이거 경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강의 들어보고 대표님 강의도 들어보고 진정한 경매 고수가 되려면 거기 제목이 유튜브 거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제 다 듣고 경매에 대한 옛날에 그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 좀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도 그 사람들하고 진짜 이렇게 말로 그죠 소통해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냥 이쪽으로 하기로 했죠. 경매를 해보니까 예전에 살던 마음가짐하고 방식하고 경매로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하고 방식하고 좀 많이 틀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많이 이제 달라지죠. 어떻게 보면 경매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 경매를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든 점도 많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은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이렇게 물건 검색하고 입찰하고 이럴 때는 기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좀 부족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래도 좀 잘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노후 준비가 고민이었는데 네. 그 노후 준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오래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네. 이게 매력이 뭐냐면은 네. 스트레스는 받아요. 네. 근데 육체적인 스트레스는 아니거든요. 네, 없습니다. 네. 물건 보는 거나 네. 시세 조사하는 거나 네. 입찰가 고민하는 거나 네. 네. 명도하는 거하고 세 붙이고 팔고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거는 1도 없어요. 맞아요. 수리하는 것도 내가 그 못하나 네. 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요 네. 분야예요. 네. 일반 물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알아서 그냥 다 진행을 해주는데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보는 그 순간부터 네. 팔 때까지 내 신경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매력이 뭐냐면 육체적인 힘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육체적인 힘이 들어가는 네. 직업 같은 경우에는 내 신체적인 육체적인 힘이 리듬에 따라서 60세에 끝날 수도 있고 70세에 끝날 수도 있고 80세에 끝날 수가 있는데 경매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이게 곰탕처럼 네. 우려나거든요. 아, 예, 이 경험이 그런 날이 빨리 와야 예, 될 텐데. 풍부해진다 말이에요. 예. 안 그래도 저는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체력이 약해가지고 그 힘든 일은 솔직히 저는 많이 못 해봤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어도 제가 이렇게 무슨 힘든 일 하면 바로 아파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저보고 그냥 수업이나 조금 하고 용돈이나 벌고 그렇게 살지 네가 힘들게 하면 이제 알아요. 약값이 더 들어가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었으면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경매 기술 같은 거는 내가 한번 익히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이게 경매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네. 인정해 주는 게 이 분야인데 육체적으로 쓰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이게 내가 그 자리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럼 노후 준비는 되는 거지. 맞아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요. 저도 나름대로 진짜 그거 이제 수업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남편은 한 번도 제가 월급이 얼마인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오, 저는 신기하다. 그냥 제가 다 벌어서 친정에다 주든 누구한테 뭐 내가 쓰든 저희 남편은 전혀 그런 거는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오, 멋있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 성격상 저는 그 경제적인 이익 창출이 있어야 제가 사는 게 의미가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랜 고민 끝에 제가 이거 경매를 시작했는데 주변에 또 말리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도 저는 잘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인연인 것 같아요. 연변에 계시다가 한국에 오셨는 거고 네. 한국 안에서도 울진에 계셨는데 네. 어떻게 우연찮게 서울로 가시려고 하다가 네. 제 방송을 한번 딱 듣고 네. 이렇게 찾아왔는 거잖아요. 대표님 그 네. 사투리 때문에 대표님 그 억양 사투리 저는 말투? 서울말을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저보고 사투리 쓴다고 그래서 저는 딱 이쪽으로 정했죠. 이렇게 이제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인연이 이렇게 되네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두 건을 받았는데 네. 아직도 이거를 뭐 매도하고 그러지는 않아서 확실한 결과는 제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생각에 대표님 그리고 선생님들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가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처음에 이제 이걸 시도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는 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 수도 있지만 네. 그 강사님을 보면서도 네. 그리고 저를 보면서도 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참 그 힘든 순간이 진짜 많았어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죠? 대표님한테 전화하고 또 강사님들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왔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직도 경매를 이쪽에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올해는 두 건밖에 못 받는 것 못 받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뭐 그렇게 뭐 단시간에 많이 받을 그런 생각은 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능력에 맞게 우리가 뭐를 해야 되지, 그죠? 그렇죠. 이게 조절을 하면서 예. 받는 것도 예. 받아야지 예. 그냥 무턱대고 많이 받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경매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제가 숫자를 적을 수 있는 한까지 제가 계속 좀 하고 싶어요.
이게 계속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렇죠. 그 세월이 아직도 우리가 산 만큼 또 남아 있거든요. 천천히 이게 즐기면서 쌓아 올라가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돈 버는데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돈 버는 게 재밌어야 되거든요. 대표님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마음은 항상 평화로워야 된다고. 그렇죠. 저 그거 듣고도 충격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안 하니까 마음이 안 평화롭잖아요. 그렇죠? 그 원칙을 지켜야 마음이 평화로울 텐데 원칙을 안 지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칙도 또 지켜야 되죠. 돈 버는 게 기술을 닦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술이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닦여야 돼요. 마음이 닦여야지 기술이 먹히는 거지. 마음이 안 닦였는데 기술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돈 벌기는 솔직히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라도 우리가 이제 아껴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경매는 진짜 매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경매로 집 사는 사람, 그렇죠? 분양 외에는 거의 또 경매로 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들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년에도 이렇게 경매를 꾸준히 하실 것 같고 내후년에도 꾸준히 하실 것 같네요. 10년 이상은 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남들처럼 빨리빨리 못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천천히 저는 한 건 마무리하고 또 한 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종잣돈 가지고 있는 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하면 제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수위 조절을 좀 하고 가면은 더 오래 갈 수가 있죠. 지금처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시고 나무님이 힘들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옆에 강사님들도 항상 계시니까 강사님들한테도 조언을 구하시고 그리고 저한테도 언제든지 물어볼 거 물어보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저한테 조언 구할 거 있으면은 조언 구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지금처럼 경매를 꾸준히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아직도 물건 받으려면 일일이 강사님들한테 다 그거 검사를 다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혼자 할 수 있는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많이 도와주시고 이 인연 그죠? 오래오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연이 끊기려고 하면 되게 쉽게 끊기는데 맞아요. 인연을 맺으려고 하면 그거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돈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저는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나무님도 나중에 같이 백두산도 같이 가가지고 안내 좀 해주고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고 저도 대표님의 그런 점을 믿고 제가 여기에 학원으로 왔는 거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세요. 예, 저도 뭐 얘기하시면은 다 오픈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항상 이제 앞으로도 경매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죠? 가장 힘들 때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녹음하신다고 울진에서 멀리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진짜 고생하셨고 이쪽에 고등어 맛있는 데 한 데 있거든요. 저와 같이 밥 한 끼 먹으러 가시죠. 대구 고등어 또 한번 먹어보죠. 오랜만에 대표님 뵈니까 좋네요.